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보내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저는 이름은 이종하고요. 이쪽에 옆에 계시는 선생님은 이항란 선생님이십니다. 네, 이름 기억하셨다가 이렇게 또 부르실 때 뭔가 질문이 있으시면 얘기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여기 정도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고, 전도사님께서 저부터 끝까지 사역하시다 순교하신 순교자 교회 이렇게 집사입니다. 이 지역 토박이기 때문에 뭔가 질문이 있을 때는 항상 바로바로 해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여기 삼거리를 기점으로 문중경길하고 보물섬길이 이렇게 갈라집니다. 여기가 보물섬 식당이거든요. 도로명 주소가 저희 전도사님 이렇게 이름으로 돼가지고 문중경길, 이쪽은 보물섬길, 아까 보물섬 식당이 그래서 있고요. 오늘 일정을 대략 좀 말씀드리자면, 점심 식사 시간까지 여기 서쪽에 송원대 해저 유물 발굴 해역이 있어요. 바다에서 엄청난 유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지역 사람들이 또 범죄자로 몰리고 파란만장한 사연과 사건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조망권도 있기 때문에 특히나 악조가 아름답고 그쪽에 섬에 저희 권사님 댁에서 이렇게 아주 식사도 잘 아주 그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들렸다가 점심 식사는 이제 기념관이 아닌 고향식당에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향식당에 드시고 태평 연전의 소금박물관, 염생식물원 소금밭 전망대, 전도사님께서 많이 노드를 건너다녔다 했죠. 화도 모두길, 또 그리고 신안 갯벌센터, 정원이 아름다운 집, 해송 숲길, 짱뚱 해수욕장, 짱뚱 다리 하면 정도가 한 바퀴 회전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코스로 안내를 하는데, 이 코스를 쉬다 보니까 굉장히 많네요. 빡빡하네요, 일정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지 이해를 좀 하셔야 전반적인 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희 신안군은 전라남도 22개 시군에 속한 하나의 군인데, 1969년도에 1월 1일날 무안군에서 섬만 따로 떼어가지고 한자어로 새로울 신 편안할 안, 새로운 무안을 하나 더 만든 게 신안입니다. 섬. 그렇게 해서 이제 분리 독립한 군이 1004개의 섬이라 해가지고 천사섬 신안. 혹시 천사만큼 보셨어요? 섬이 1004개라고 천사의 섬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1004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72개 유인도, 932개 무인도로 이루어져 있어요. 섬이 얼마나 많은지 귀신도 모른다고. 아무튼 섬이 많고요. 그렇게 이제 외부 사람들이 말을 할 정도로 섬이 많다는 의미죠. 44,000명에 22,000세대 정도가 사시고, 면적은 바다 면적을 포함해서 서울시의 22배 면적, 육지부 면적만 따져도 서울시보다 넓고, 역시 바다 면적 포함하면 전라남도보다 넓은 곳이 신안군입니다. 이 서울시의 22배나 되는 면적 엄청나죠. 네. 그리고 신안군이 72개 유인도가 있다 했는데, 큰 섬이 14개입니다. 크게 14개, 흑산홍도는 같은 흑산면이고, 이 14개의 섬에서 면적과 인구가 11위권 정도 되는 섬이 신안군의 14개 섬 중에서 11번째 섬이 정도인데, 이제 이 정도는 떡시루를 닮은 섬이라고, 시루섬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이고, 유래는 이제 어떤 다른 데서 좀 지도를 봐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CBS 창석 특집극 최초의 드라마가 시루섬이었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유래가 있기 때문에 기회를 해주시고, 99개 섬, 7개 유인도, 92개 무인도로 이루어져 있어요. 정도가 그런데 이 면적이 40.03제곱킬로미터 해가지고 목포보다 조금 작은 섬, 목포보다 좀 작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신안군에서는 11번째 섬, 2천여 명의 1000세대 정도가 정도에 사세요. 대략 이런 면적과 인구, 섬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신안군은 역사적으로 그 유배지로 주로 이용됐던 김령, 김평묵, 조일용, 정약전, 최익현 이런 선비들이 저희 신안군으로 유배를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유배손이란 말도 많이 하고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도 선 출신이고요. 임자도는 135명이 유배 왔던 명단이 발견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기 신안군 공무원들은 저 먼 섬으로 발령을 내면 자네 어쩌다가 그 먼 섬까지 유배가 버렸는가 뭘 잘못해갖고 찍혀가지고 좀 그게 불편해버리니까요. 우이도나 최서남단의 과거도 중국에서 다구름 소리가 들리고 뭐 새벽 잠을 깨워준다는 6.25 전쟁이 일어났던 몰랐던 그런 섬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경계를 지켜주고 그런 데로 발령 나면 유배 보내본단 말이 맞아요. 지금도 학생들도 밖으로 가르치면 유학 보낸다고 그럽니다. 이 섬에서는. 그런데 어떤 섬에다가 체육관 하나 저기 작은 도에다 지어줬다면 이쪽 섬은 배편도 없고 이용을 못 해버려요. 그래서 지어주나 마나 사업도 14배를 주지 않으면 관광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도 이렇게 다리가 낮아서 정도는 편리하게 왔지만 그 다른 섬들은 들어갔다 나오면 되잖아요. 관광객들은. 그런데 우리는 배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갔다가 목포에서 들어가거나 앞에서 들어가고 4번 이용해야 돼요, 배를. 이런 불편함 때문에 아까 그 사업을 줘도 주나만하고 어떤 관광도 육지에서는 시티 투어 해가지고 막 이 섬, 아니 이군 저군 돌아다니지만 이런 하나의 작은 면 단위 섬과 육지의 시군 단위와 겨루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일단 여기 방충리교의 작은 운동장, 미니 운동장이 나오고요. 그리고 저쪽에 선코스트 리조트가 나오고요. 저기 멀리 보시면 명사신리 우전 해수욕장, 짱구 해수욕장 같이 맞물려 있고요. 저기 작은 해수욕장의 리조트 건너편에 짠짠하게 좀 보이실 겁니다. 저희가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저희 섬에 대해서, 다리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릴까요? 신안군에 예정되어 있는데 8개가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지도하고 해제해서 지도로 이렇게 육지로 연결이 됐고요. 오시다 첫 번째 정도 건너 오신 곳이에요. 거기가 튤립 아치도 있고, 주유소, LPG 주유소 있는데, 그 첫 번째 건너 오신 그곳이 맨 먼저 신안군에서 이어졌어요. 근데, 이쪽에, 제가 봤을 때 이 오른쪽 방향에 자은 암태 팔름 안자도가 그 암태도는 전도사님 태어나신 곳이죠. 은암대교, 중앙대교, 신안 1교 해가지고 4개 섬이 이어져 있고, 이세돌 태어난 비금도초도 여기가 서남문대교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4개 다리죠. 그리고 앞에도가 앞에대교, 김대중대교, 여기 오시다 지도대교, 정도대교 이렇게 8개가 완공되고 4개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정도로 오실 때 크게 보통 한 4번 정도의 기억을 제대로 하셨다면 4번 정도의 바다를 건너 오셨을 거예요. 해제에서 지도로, 지도에서 자그마한 다리 건너니까 송도 수산시장도 나오고 그 다리를 하나 건넜고, 지도대교, 정도대교 이렇게 4번 건넜는데 실제로 6번을 건너온 셈이에요. 이게 제방으로 갯벌이 이어졌기 때문에 쉽게 오신 거예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전도사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지도 복리의 김중곤 목사님 어머님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나룻배를 타고 다니는 시절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6번이 이어져 가지고 여기 정도가 쉽게 신안군에서 지도읍이 맨 먼저 연결되고, 그 다음에 앞에 읍, 원래는 면이었습니다. 2개 읍, 12개 면인데 큰 섬이, 면 단위 섬이 유일하게 정도가 연결이 돼가지고 뭐 난리가 난 거죠. 이 섬에 물류비용이 내미코차가 67만 원이었는데 2010년 3월 30일 날 다리가 낮았는데, 개통이 됐는데요. 31만 원, 2만 원밖에 안 해버려요. 다리가 낮으니까. 뭐 소방차도 많이 들어오고, 뭐 응급환자 수송, 방 케이블 연결해갖고 인터넷이 뭐 뚫리고, 상수원이 자흥댐에서 들어오고, 뭐 이 섬에 대박이 난 겁니다. 완전히 다리가 연결되면서 관광객도 이렇게 지역민들도 배를 기다리다 선착장에서 다음 배를 이용해야 되고, 관광객 때문에 그랬는데 1년에 약 80만 정도 이렇게 정도를 다녀갈 정도로 그런 섬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수욕장이 500개입니다. 신안군에.
증도 최대 길이 해수욕장의 명사 30리 해수욕장에 전도사님이 최초로 교회를 세웠던 진리교회 세운 이 지혜가 알죠? 임자도라는 섬인데 명사 30리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여기 10리가 넘는 4km 해수욕장이 있다. 이제 마지막 코스에 가보시게 될 겁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여기 기와집이 있던 집이 그 최형근 어부댁 아드님인데 그 뒷집이 파란 집이 최형근 어부댁이에요. 저분이 이제 도자기가 그물에 걸려 나온 것이 형제가 신고가 돼가지고 바로 저 청색 집인데요.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정작 본인은 손해밥을 했답니다. 신고하고 우리나라 문화재 보호법이 그런가 봐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 해수욕장도 많지만 갯벌이 전라남도가 면적이 가장 높고 그중에서 신안군이 가장 넓습니다. 머드 축제를 우리나라 최초로 개최했던 곳이 바로 이 섬이고 국내 최초 갯벌 도립공원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국가 갯벌 습지 보호지역 람사르 습지로 정도가 지정이 돼 있어요. 아주 우수한 섬적으로 이렇게 빠져 있어 가지고 우수한 갯벌을 가지고 있고 머드 축제가 어째 그런 보령이 유명하고 여기는 안 유명한가는 나중에 좀 말씀드릴게요. 또 갯벌이 높다 보니까 천일염 생산 면적도 당연히 강원도가 넓을 리가 없어요. 산림지역이 이런 갯벌이 있는 지역이 넓잖아요. 그래서 전라남도가 가장 넓고 신안군이 넓고 전라남도가 우리나라 전체 생산량의 천일염 생산량의 87%, 신안군이 65%를 생산합니다. 증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넓은 하나로 된 염전이 태평염전이라고 이따 점심 드시고 나서 소금밭 낙조 전망대에서 내려다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 정도 큰 염전이 증도에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섬하고 해수욕장하고 갯벌이 한 군데 어우러져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가다가 비행기 위에서 전라남도 일대 이런 섬들을 내려다보면 특히 여기 신안군 옆에는 무안군이 황토 땅이 주로 있어요. 빨강색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해수욕장이 이렇게 많고 갯벌이 넓고 뭐 이런 지역이 섬이 많고 이런 지역이 거의 없답니다. 근데 특이한 지형을 가지고 있는 신안군이 그동안 좀 이렇게 다리로 연결이 안 돼서 물류병이 많이 먹히니까 좀 낙후돼 있었죠. 그래서 여기가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로 정도가 지정도 되고 2012년 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에서 국내 100대 가고 싶은 관광지를 추천을 받았는데 거기서 신안군 홍도가 1위, 증도가 2위를 했습니다. 바로 이 섬이 2등을 했던. 그래서 짱뚱어다리 마지막 코스 오실 때 보면 이 자가 크게 써져가지고 1위부터 100위까지 딱 써져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순수하게 그냥 추천을 받았는데 뭐 엄청 그 좋은 제주도 같은 데를 물리치고 왜 증도가 2위가 됐을까 이런 여기 어디 세우시고요 도보로 좀 올라가시겠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아마 제주도는 많이 가보고 증도도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 추천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주님 지금 현재 저 정도 이렇게 길이 나 있는 모습을 한번 보시고 가시면 됩니다. 카리페는 엄청 그 리소스 많기 때문에 이겼다 열렸다 하는데 누가 꽤 큰 거구나. 이 배가 33회잖아요. 저 임자도 저희 임자 엄청 노력을 했는데 조금만 뒤로 해서 그러면 14시간을 여기서 빠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식사하고 이 그물에 걸려 나온 것을 가져다 개밥그릇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엿장수들한테 엿대 바꿔먹고 여광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불상을 1,500원에 팔기도 하고 또 그물에 걸리지 않도록 바삭 깨서 버리다가 여기 아까 말했던 그 기와집에 최형근 어부댁 있잖아요. 영농 문각 같은 데 올려놨는데 그분 동생이 여기 무안 삼양초등학교 교사셨는데 76년도 1월달에 아보니까 형님이 그걸 가지고 있거든요. 보니까 석화끝침도 더덕더덕 붙어있고 그렇지만 이게 청자처럼 보였어요. 본인의 눈에는. 그래서 형제가 이제 여기 신안군청 그리고 전라남도청으로 가져가 봤는데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도 바쁘고 바닷속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발굴이라요. 바닷속에서 무슨 청자가 나오냐고 이렇게 내쫓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가서 문화재 감정단들이 중국에는 강 따라서 저기 경원항 강 따라서
그 도자기를 구워낸 산림지역에 요들이 많답니다. 작은 배로 이렇게 수송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구워낸 청자, 대화병, 매화병, 꽃병 하는 진품으로 판명이 돼가지고 이 도자기가 20억에서 30억까지 갈 수 있다는 판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쪽에 주변에서 그 흔하게 고기 그물에 수도 없이 나온 도자기가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이 우선 사이에 바닷물이 이렇게 흐르거든요. 그런데 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끝에는 갯바위가 가까워요. 거기에 돌담을 쌓아가지고 원시식의 고기그물처럼. 그래서 웅덩이가 있고 앞에는 격차가 있으니까 물이 썰물에 빠져나가버리면 웅덩이 돌다가 돌다에 막혀서 천혜의 독산이 있습니다. 이 독살 문화가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있고 오키나와까지 엄청 많답니다. 여기는 기업자 형태로 막아가지고 동국군들이 이렇게 몰려들었고 그러기에 앞서서 여태 6.25 때 사람도 죽여버리고 도자기도 빠쳐본 적이 있고 역사적으로 산 사람을 수장한 적이 있어 홍꽃도 하고 고사도 지냈고요. 물론 전국의 도굴꾼들이 이쪽 아빠들은 몰려들어서 수백 점씩 건져다가 목포 전주 일대에다가 한 점당 200~300만 원씩 받고 마구잡이로 팔아치웠어요. 이 첩보를 경찰이 입수하고 경찰은 목포에 가면 대도장 예관이라고 있습니다. 대도 예관에다 사복 경찰서를 차렸어요. 형사들이 이런 맞네. 요거 해서 바닷가에. 바다였자. 바다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짱뚱어 한 마리도 없어버리면 이제 그 갯벌은 좀 많이 오염도가 진척된 거죠. 그래서 신항구는 전체적으로 이 서쪽에 빠져 있어가지고 하루에 2번씩 바닷물이 이렇게 들고섬에 깨끗이 씻어주기도 하고 저렇게 지주식김을 많이 생산합니다. 주로 갯벌에 파이를 박아가지고 이제 부유식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증도는 다 지주식만이에요. 저렇게 갯벌에 어디 파일이 박혀 있으면 해수욕장 앞에도 다 지주식김입니다. 김 생산은 크게 지주식, 부유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부유식은 저 먼 바다에서 매달아서 기르니까 24시간 물속에 잠겨 있어요. 그래서 생산량도 많지만 가격이 좀 저렴하고 맛이 덜해요. 그런데 이 지주식김은 어떤 환경인가 그러면 이 갯벌에다 박았기 때문에 김이 매달려 가지고 갯바위에서 자란 것처럼 하루에 2번씩 이렇게 깨끗이 씻어주기도 하고 바닷물이 저 밑에까지 빠졌다 올라왔다 겨울에 파도에 의해서 사리 때는 엄청 빠르게 씻어주거든요. 햇볕에 드러나요. 이렇게 지주에 매달려서 갯바위가 그러잖아요. 물 빠져버리면. 그래서 악조건인 거죠. 햇볕을 받아서 이렇게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서 김이 쫄깃쫄깃해지고 또 물이 이렇게 탁하지만 그 갯벌이 뒤집어진 물이라 영양소가 엄청 있는 거죠. 갯벌에 각종 영양분들이 엄청나게 있어요. 알고 보면. 그래서 김이 생산량은 적지만 맛이 더 있고 더 즐기고 그래요. 그래서 돌김도 종류가 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아무튼 돌김이 더 맛이 있다는 것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썰들이 이렇게 썰물 때는 이어졌다가 민물 때는 또 이렇게 저런 아까 신비의 바닷길 그런 데는 자연적으로 생긴 바닷길이지만 노도 같은 데는 유인도에서 유인도로 이렇게 이어진 곳을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길 그런 게 이제 노도라고 그러는데 화도 같은 경우가 그러는데요. 증도대교 아래도 내려가 보면 이렇게 보면 위에서 봐도 보이거든요. 지금 많이 묻혀 있기는 해요. 그 돌맞이 쪽에 병풍도로 건너다니는 노도가 아주 자연상태 보존이 잘 돼 있는데 증도대교 아래도 전도사님께서 수도 없이 이렇게 건너 다녔던 그 노도길이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 모습은 증도대교에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가시다가 썰물 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방충리 교회가 있잖아요. 그 제1교회나 염산 제1교회는 이제 장로 교단의 교회가 됐는데 양도천 목사님이라고 함께 잡혀가셨던 원중현 전도사님과 함께 아셔요? 그분이 이제 세계 인가공회라고 진동기 교회 다니시다가 갈라가지고 세우셔버렸어요. 그런데 양도천 목사님이 이렇게 선결 교단이 아니라 세계 인가공회를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한님이라고 이렇게 부르신 바람에 선결 교단하고 컨셉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도 전혀 말 안 하시죠. 그래서 장로 교회가 하나 생기게 되어서 이렇게 성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호재지에도 정동, 정북, 정서마을이 있어요. 근데 정동, 정북은
거의 집집마다 교회를 다 다닙니다. 한두 집 빼고는 다 다닙니다. 근데 청서 마을에는 이제 바닷물이 높이 올라왔을 때 수문을 열어서 이렇게 저장해 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지금 오리들이 많이 있는데 보시면 저기 저 창고보다 더 높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유화식 염전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흘려보내는 염전을 국내 최대 크기 염전이고요. 여기 염전밭이 일공부 쪽에 좀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보시면 파란색, 녹색이 풀들이 보여요. 이게 함초입니다. 미네랄 식물. 통통마디라고 염생식물인데 저것도 짠 성분을 섭취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독초로 생각했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본에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고 90여 종의 미네랄에 함유되어 있고 김에 40배, 시금치에 200배까지 인삼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도 소량 들어있어서 갯벌산삼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그 좋은 식물들을 저렇게 재배단지도 있고 80% 면적에다 국내 최대 넓이에 저렇게 키우고 있어요. 여기 친환경으로 완전 뭐 유기농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 통통마디도 그 통통마디 뿔라방이라 해가지고 벌레가 좀 상하게 하거든요. 여기 소나무처럼 귀한 물건 자동이라는 말에서 여기는 소금 박물관입니다. 이 정도 기간이 경과하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보면서 말로 설명해서는 안 되니까 이거 보시면서 이쪽으로 오십시오. 내일은 많이 부른다 진짜. 지금 너무 내일은 너무 부르죠. 역사적으로 조선시대 때 막 그런 이전에 보면 국가에서 이렇게 다 소금 때문에 이렇게 폭동이 일어나고 아까 그 전 세계 지도에서 목장에서 맛을 만드는데 우리 그 동물들도 이렇게 펼치고 있는데 해수욕장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상상이 되시죠? 그런데 이런 모래밭이 이렇게 밭전을 쓰게 된 계기가 되고 날개가 펼쳐져 있어서 기구, 우전도라는 섬이었는데 여기 압시리하고 용순례원이라고 이 산의 벼도라는 이 섬 뒤로 이렇게 제방이 막아져서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이 두 섬이. 그러면서 압시리는 한자어로 앞전자, 시루전자, 섬도자 해가지고 전증도, 피시리는 자동적으로 뒤에 있는 섬이니까 우증도 이렇게 부르다가 이렇게 1호 광조제 중로도 제방이 예전에는 이렇게